클리노미터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 싶은 과도한 욕망 플로라 매니아 열풍 꽃에 대한 집착 포라 매니아 방황에 대한 비정상적인 충동 오르노 매니아 열풍 와인에 대한 우리의 집착 이 모든 단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니아 이것들은 정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꽃에 집착하고 싶지 않지만 매니아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웹스터 사전은 그것을 정신적, 육체적 과잉 행동 장애와 기분 고양에 의해 나타나는 흥분으로 정의합니다. 양극성 장애의 극 중 하나를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조증은 양극성 장애로 고통받을 때 경험하는 두 가지 극단 중 하나입니다. 증상에는 극도로 동기부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출하는 것과 규범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성적으로 활동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당신과 나에게 질병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까? 방금 말한 것은 실제로 질병처럼 들리지 않지만 다른 증상으로는 빠른 생각, 충동적인 결정,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같은 결정 또는 과장된 자아가 포함됩니다. 다른 극단은 우울증입니다. 증상은 슬픔과 절망감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변화의 부족, 식욕이 어느 정도 수면을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2명의 가족이 있고 내가 그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대에 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여러분 중 누구라도 내 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에 붙어있는 낙인 그들은 그것이 박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킬과 하이드 씨는 거래하지만 진정으로 창의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은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관리될 때 조증은 한 수준에서 재미있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그것이 꽤 해롭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카일런드 트레일이라는 지역 정신건강단체의 의료 책임자인 디아어 카키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극도로 과체중이거나 고콜레스테롤 식품인 사람보다 심장마비를 경험할 가능성이 500배 더 높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소를 섭취하고 비타민을 섭취해도 여전히 심장마비의 위험이 크며 특히 양극성 장애가 관리되지 않을 때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모두가 양극성 장애라는 용어를 들어봤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민자 문제, 암교육, 질병 및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신질환은 아닙니다. 저는 정신질환, 특히 양극성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정신적입니다. 높고 낮은 기분과 수면, 식습관 및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모두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거나 앓고 있습니다. 반고흐 데미로바토 잭슨 폴락 에이브러햄 링컨 윈스턴 처칠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머리를 깎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무서워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주장으로 부자이고 유명하지만 이제 그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더 이상 놀라운 라스베가스 공연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양극성 장애를 두려워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유형, 양극성 장애 1 및 양극성 장애 2. 나는 이미 양극성 장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양극성 장애 2는 양극성 장애의 덜 심각한 버전입니다. 사람을 더 생산적이고 동기부여로 만듭니다. 그들의 조증은 마감일 전에 집을 다시 짓거나 프로젝트를 끝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더 적은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사람들이 양극성 장애에 대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휴식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치료가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인지 행동치료 크로노테라피의 CBT는 사람이 의사의 진료실에 와서 정상적인 치료 세션을 가질 때 리튬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증의 증상을 억제하는 가장 잘 알려진 화학 물질입니다. 리튬이 호주에서 증상을 억제하기 시작하는데 약 5에서 7일이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리튬이 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물속에서 호주는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호주에서 수입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크로나
요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집에 가서 3박 동안 8시간의 수면을 취하라고 제안할 때 3박 동안 8시간의 수면은 리튬을 1회 복용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미쳐가고 있어요. 그냥 낮잠을 자라고 하세요. 이것은 24세 이후에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이유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에 갈 때이기 때문에 잠을 덜 자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세 이후에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유전자가 아직 촉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의학적으로 가장 유전적인 정신질환 중 하나입니다. 감독들은 유전율이 80%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족 구성원이 정신질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것이 양극성 장애인 경우. 그래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양극성 장애가 특정 뇌회로의 근본적인 문제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리는 뇌화학 물질의 균형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게 됩니다. 관련된 3가지 주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뇌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및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및 세로토닌은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의 기분 장애와 관련될 수 있으며 도파민은 쾌락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며 시스템의 붕괴는 정신병 및 정신분열증과 같은 기분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세로토닌은 연결된다. 수면, 각성, 식사, 학습 및 남성과 같은 신체 기능으로 인해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러한 모든 화학 물질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